안녕하세요. 솔로플랜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본 여성에 대해서 느꼈던 점을 제가 사귀었거나 친구거나 썸을 탔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조목조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7월 달이었을 겁니다. 올해 7월 달에 도쿄를 출발해서 11월 말까지, 11월 14일이군요. 정확하게 11월 14일까지 오사카, 고베, 여러 도시를 여행하면서 만났던 인연, 그리고 친구들, 그 다음에 여자친구들, 요런 친구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일본 여자친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여자친구를 좀 만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그리고 현실성에 대해서 대부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체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본 전체를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 표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표본. 그리고 저는 그쪽에서도 살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회사에도 다녀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습관, 버릇, 전부는 모르겠죠. 100%를 아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본 친구들은 여전히 있고요. 여전히 친구들이 저와 얘기할 때 전해지는 어떤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그 부분 가지고 오늘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쿄는요, 서울처럼 1000만이 넘는 도시입니다. 거대 도시죠. 거기에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 출신 사람들은요, 200만이 채 안 됩니다. 180만 명이 될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서울도 타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지, 서울 오리지널 서울에서 태어난 분들은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아래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도쿄는요, 지방에서 올라온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좀 경계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무섭기도 하고, 철저하게 자기 그 고향이 아니라 도시에서 좀 이렇게 멘탈 좀 부여잡고 강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도 있는데, 조금 마음 여는 게 닫혀져 있어요. 확인되지 않거나 친해지기 전까지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직장인 생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술집과 관련된, 그리고 바, 아르바이트, 또 프리타, 그리고 니트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무하거나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부자인 친구들이 있고, 또 중간쯤, 그리고 가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일본의 보통 여성들, 혼자서 독립해서 18세 이상이 되거나 20세 이상의 독립해서 사는 분들, 그리고 대부분 월급은 20만엔을 세금을 떼고 20만엔 아래로 버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쿄는 일단 마음이 차가워요. 도쿄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는 사실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고, 그리고 일본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길 가다가 반해서 헌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정말 어떤 프로젝트나 자기 스스로 계획, 좀 특별함, 그리고 어떤 생김새,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좀 불가능합니다. 소위 말하는 시부야에 가면 이치마루큐라는 109라는 쇼핑몰이 있죠. 거대 쇼핑몰이 있는데 한국의 그 보세 어떤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본 내셔널 브랜드라고 하지만 한국에서 물건을 해가는 것들도 많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쇼핑몰에 가더라도 좀 이렇게 일본말로 키라키라 하는데 반짝반짝거리는 분들, 또 메이크업도 화려하고 헤어스타일도 화려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중에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술집이나 아르바이트로 바나 스나크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종사하는 친구들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풍속업이라고 하죠. 그쪽에 관련된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그쪽에 속옷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생각보다 가격이 하이 브랜드가 아니니까 가격이 낮죠. 그러니까 거기 와서 꾸미는 거, 그리고 자기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거기서 많이 사곤 합니다. 아니면 아주 젊은 친구들이거나. 그래서 지금 20대 이상 된 친구들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친구들은 거진 없을 겁니다. 혼자 독립했을 경우. 근데 아르바이트 종류들이 많죠.
솔직히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나토쿠에 가면 미나토쿠라는 데는 도쿄 23구 중에 한 군데 아주 부자 동네죠. 아자부 주반. 아자부 주반이라고 하는 곳은 대사관 간저들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롯봉기 힐즈. 그쪽에 생활하는 친구들이 돈은 없는데 겉모습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그 다음 이 마인드 자체가 돈을 너무 좋아하고 밝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그 롯봉기 주변이나 아자부 주변에 월세가 보통 한국 돈으로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되는 곳에서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집이 부자가 아닌데 좀 그렇게 산다면 좀 의심이 가겠죠. 그런 친구들을 미나토쿠 조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나토쿠 조시가 여자거든요. 미나토쿠 여자. 근데 이 미나토쿠 조시는 많지가 않습니다. 일부예요. 아주 일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앱을 통해서 자기 얼굴이 좀 이쁘면 또 돈 많은 친구들로부터 파티에 초대를 받고 거기 가서 또 여러 조건에 몸을 팔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몸을 판 조건으로 돈을 받거나 이런 친구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제외한 20대에 열심히 사는 친구들을 보면 뭐 택배 배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자들도.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자카에서 알바하는 친구들, 또 콤비니라고 하는데 이건 콤비니는 한국말로 편의점이죠.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친구들. 그리고 뭐 백화점 뭐 기타 등등 이런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친구들의 마인드를 볼 때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한국 남자들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들은 당연히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사귈 만한 여지가 있지만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말을 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쳐다보지를 않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건보다 내가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뭐 조건을 맞추어서 내놓느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외모, 그 다음 돈, 그 다음에 어떤 조건 이건 사실 없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분명히 한국말로 말하면 썸인데 저쪽은 썸이란 게 없어요. 몰라요. 근데 설명해줘야 아 그렇구나 하는데 썸 단계는 흔하디 흔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저쪽에서 원하는 남자가 있거나 좀 만나거나 그리고 잠자리까지 같이 한 친구도 사귄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완전한 마음을 줄 때까지.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잘 대시를 해서 연결이 될 때 좀 문자나 메시지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손절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본인한테 일단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연락 잘 안 한다는 거는 그건 제가 볼 때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락 잘 안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더 집착해요. 사랑을 하면 더 집착하고 매일매일 통화하고 싶어하고 메시지 옵니다. 단지 어중간한 단계거나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여성분이 남자에게 연락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잘 안 봅니다. 뭐 일할 때는 당연히 안 보죠. 일본 사람들은 그건 중시합니다. 일할 때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고 그 다음 또 좀 애매한 관계에서는 섣불리 자기 감정을 들키는 거 싫어해서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좋아하거나 사랑하고 프리트하거나 니토족이면 시간 많잖아요. 근데 뭐 연락이 안 된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고 그런 사람들은 본인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예로 헬로톡만 보더라도 알 수 있거든요. 헬로톡이라는 앱을 보더라도 거기에서 만나는 일본 여성 친구들 중에 거기는 다른 쪽보다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일본 여성분들이 아주 해져서 많으니까요. 그쪽에 활동을 많이 하니까 사귈 확률이 좀 높겠죠. 하지만 그만큼 경쟁자도 많습니다. 소문이 났으니까 한국 남자들도 많이 가겠죠. 그런데 한국 남자 중에 잘생겼다고 성공되는 경우도 있고 못생겼다고 성공 안 되는 경우 그런 건 없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상대방에게 진심을 가지고 있느냐, 연락을 얼마큼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론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하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왜? 상대편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데 상대편이 전혀 번역기 외에는 말을 못한다면
좀 서먹서먹하거나 거리 좀 이렇게 좁혀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일본어는 어느 정도 하면 유리한 건 사실인데 거기다가 뭐 얼굴까지 잘생기면 더 유리하겠죠. 거기다가 키가 크면. 근데 이런 분들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일반적으로 저처럼 생기거나 평범하게 생기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일본 여자와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걸 연구하시면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목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설정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나는 4년제 대학을 나온 일본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고 하이 클래스 하이 레벨의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다면은 저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혼자서 살아가는 20대 이상의 여성들 그리고 너무 부자거나 이런 거 말고 바라지 않는다면 그 여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도쿄는 차갑습니다. 그리고 도쿄에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단체나 그리고 헬로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해요. 현지 가서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대로 헌팅을 해서 꼬신다? 이건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만약에 현지에서 꼬신다 그러면 시노오쿠부라는 한국타운에 가셔서 그게 술집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 이자카야. 거기에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헌팅을 해서 사귈 수 있는 방법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특히 젊은 친구들이 오긴 오지만 대부분 또 나이 많은 친구들도 많이 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오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20대 기준으로 20대는 참 누구나 원하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20대 일본 여자들을 사귀면 30대보다는 결혼할 확률이 더 빨라요. 왜? 이 친구들은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이 또 누구는 또 그러더라고요. 일본 여자도 돈도 좋아하고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항상 그래서 이게 참 말할 때 답답한 게 표본적인 부분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균형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꼭 여기에 대해서 또 꼬투리를 잡고 또 그런 소리를 또 반문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께서는 제가 도움 드릴 수 없으니까 제 방송을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쿄는 일단 타 지역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마음을 여는 시간이 좀 느려요. 근데 이걸 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단체, 어떤 동호회 아니면 학교 전문 학교, 대학교 이런 곳에서 만난다면 마음 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 그러면 헬로톡이라는 앱을 통해서 만나실 수밖에 없어요. 무단히 노력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본인이 고른다 생각을 하지 말고 일본어도 늘릴 겸 그리고 실력도 좀 올릴 겸 그게 주기적으로 채팅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팔로우를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도쿄가 되었건 여러 지역이 되었건 일본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직접 가서 도쿄에서는 헌팅을 한다면 좀 힘들다. 그리고 그 헌팅은 뭐냐면 하룻밤에 어떤 원나잇을 원한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어요. 거기도 술을 마시고 그런 문화 있으니까. 특히 록부킨 힐즈나 시부야 뒷골목의 클럽들 이쪽 가면은 모르겠어요. 일본어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꼬시려면 일본어를 하셔야 되겠죠? 그게 불가능하다면 사실 제가 한국인들을 많이 보잖아요. 일본 여행 갔을 때 시부야 클럽도 그렇고 오사카에 있는 가라 클럽도 그렇고 한국 남자들 무진장 왔습니다. 무진장 와서 들이대는 것도 많이 봤는데 잘 안 돼요. 앞에서는 무한을 이렇게 말을 걸어도 무한은 안 줍니다. 일본 여성분들은 무한은 안 주는데 말을 걸어도 그때뿐이에요. 연락처도 잘 안 줍니다. 그냥 인스타 QR 교환 즐겁게 놀아요 빠이빠이 그게 끝이에요. 끝까지 사귈 수 있는 부분은 그쪽보다는 그러니까 좀 사귈 수 있는 여자친구를 원하잖아요. 대부분 그죠? 원나잇보다는 그쪽 클럽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만큼 또 끼가 많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은 그 친구가 아르바이트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이자카야나 편의점이나 백화점 이런 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그리고 간호사까지는. 그런데 풍소급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는 사람들은 대단하죠. 소위 말하는 카가조. 그러니까
일본 클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술집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스나크나 술과 관련된 거요. 술을 따르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 여기에서 만나는 여자친구를 자기 여자친구로 사귀기에는 확률이 떨어집니다. 얘네들 거짓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거짓말 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네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 네가 네 마음대로 생각을 했고 나는 너를 좋아한 적이 없는데 내 마음을 네 마음대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문화가 틀려요. 그게 그죠? 그게 프라이버시인 거예요. 걔네들 프라이버시는요, 자신이 말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알아보려 하거나, 캐묻거나 이러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 문화 때문에 연락을 잘 안 한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사실은요, 좋아하면요, 여자가 맨날 연락 옵니다. 맨날 연락 와요. 그리고 30대 이상의 여자들은 조금 20대보다 더 심각한데, 거기는 30대가 되면, 20대 때 결혼을 빨리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 30대 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은데도 점점점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기라고 해요. 실제로 30대 여성에게 들었던 얘기고요. 일본 여성에게. 지금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서 나는 뭐 아이돌 그룹, 특히 한국 드라마나 한국 아이돌 그룹, 그리고 밴드, 그리고 뭐 특히 BTS는 아미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굿즈를 사고 요런 재미에 살지만 한켠으로는 마음이 외롭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에 대한 동경을 드라마 속에서 보고 동경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지 한국 남자에 대해서 너무 환상 갖지 말아라. 그리고 너가 선택하는 거는 한국 남자가 되었건 일본 남자가 되었건 서로 좋아할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지 한국 드라마의 이미지만 믿고 있다가 너가 또 실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30대 여성들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걸 공략하라는 뜻이 아니라 30대는 20대보다는 더 확률이 좋겠죠. 좋습니다. 30대부터. 특히 뭐 28세만 넘어가도 확률적으로 좋아요. 아주 어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27, 8, 9, 30대 이 여성들을 좀 이렇게 선택해서 공략하셔도 지금 일본 여자친구와 아니면 일본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분들은 가능하다 봅니다. 늦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오사카, 소위 말하는 그 나라 오사카 고베 이쪽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간사이 쪽이라고 하는데 나고야는 간사이가 아닙니다. 도쿄와 오사카의 중간 지점 정도 되니까 나고야는 간사이는 아닙니다. 대부분 오사카 쪽 사람들이요 도쿄보다는 좀 친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도 친구의 비율이요. 도쿄에서는 오래전부터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 뭐 회사 관련, 비즈니스 관련, 학교 관련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관련된 사람들은 10년 이상, 15년 이상 친구가 유지되지만 일본에서 어떻게 이자카야나 어떤 술자리에서 만나서 얘기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사카는요, 최근에 제가 오사카에 가서 무려 앞에 친구 6명, 뒤에 8명이니까 총 14명인데, 그 외에 또 친구들, 그 친구들의 친구들, 지금 한 20명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입니다. 남녀 다 포함해서. 근데 지금 주기적으로 연락 오고, 그 다음에 너 언제 오사카에 오냐, 뭐, 관심 있는 남자애들도 그렇고 여자애들도 그래요. 너 언제 오사카에 오냐? 오면 만나자. 또 술 한잔 해야지. 그리고 뭐 너와 좀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싶어.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한국 문화에 전혀 관심 없는 친구들도 저를 그 자체로 친구로 받아주는 애들. 지금 뭐 한참 어리지만 그래서 전 친구라는 마음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99년생, 2000년생 이런 친구들. 그 친구들은 오사카 쪽 출신, 고베 출신 또 효고현 출신 이쪽 여러 출신들인데도 불구하고 친해지는 게 좀 빨라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뭐랄까 시간 낭비 없이 만날 수 있는 쪽은 오사카 쪽의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금 한국 사람과 성향이 좀 비슷해서 좀 빨리 친해질 수는 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오사카 친구들이나 고베 친구들이나 그쪽 친구들이요. 말을 할 때 약속을 하지만 그게 진심으로 다 받아들이면 안 돼. 특히 교토는요. 자기 속마음을 아주 드러내 보이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않기로.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영업하기가 제일 힘든 지역이 교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일 연락할게. 오늘 좋았어. 또 내일 연락해서 만나?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라 그냥 인사치레입니다.
내일 연락 안 와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토에 갔는데 당신네 샘플 보니까 너무 좋고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하지 확답은 주지 않는 상태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착각하죠. 우리 제품 샘플이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연락 올 것 같아요. 연락 안 옵니다. 교토가 그래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토 여자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말을 내뱉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지금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하게 막고 가리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은 물론 예외겠죠. 친해지면은 다 오픈하죠. 근데 오픈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읽을 수 있는 어떤 게 없어요. 그러니까 포커페이스가 강하다고 하죠. 교토 사람들은 포커페이스가 남녀 할 것 없이 강합니다. 그래서 교토는 저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사카, 고베 이쪽 출신이 아무래도 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활달해요. 활달해서 사귀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일본 여자친구들을 만나기에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후쿠오카에 여행을 한두 번 가보시거나 자주 가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특히 술집이나 이자카야 같은 데 가면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죠. 일본어로 보타꾸리라고 합니다. 보타꾸리. 바가지 요금을 보타꾸리라고 하는데 보타꾸리가 유명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좀 안 좋아요. 좀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자분들은 미인들도 좀 있고 그리고 좀 친해질 수 있는 방향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가 함정이 있습니다. 활동적인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하거나 뭘 하려면 회사가 많고 기업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일자리가 작습니다. 대표적으로 큰 도시들 도쿄, 나고야, 오사카, 그죠? 이런 큰 도시들 이 외에는 그쪽에는 아무래도 경제활동에 비해서 취업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나 특히 풍속업 술집과 관련된 일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친구들이 또 좀 이쁘다 그러면 도쿄로 올라와서 가부키초나 그리고 긴자의 어떤 유명한 그런 클럽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경제활동을 좀 면밀히 따지고 사귀면 좋습니다. 좋아요. 상냥하고. 하지만 프리타나 그리고 니트족 그런 친구들은 조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일본 여자친구들 중에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헬로톡이 됐든 어떤 앱이 됐든 자기 사진, 자기 모습 저는 예를 들어 당당하게 프로필 올리고 사진을 올리는데 상대 쪽에서 프로필을 안 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일본이 자기 프로필 올리는 게 부끄러워서 모자이크 칠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그나마 나아요. 그게 아니라 꽃 사진이나 배경 사진, 자기 사진을 드러내지 않는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 말 걸어서 잘 되잖아요. 사진 보내달라면 절대 안 보내줍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를 제가 만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려고 또 현지 나고야까지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긴 못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는 아는 거죠. 경험이 쌓인 거죠. 앱이나 뭐가 됐든 자신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사람을 만나야지 자존감도 높고 그렇게 자신감도 있고 상대방에게 어두운 면이 없이 잘할 수 있는데 사진이 프로필을 공개하지 않는 친구들이 처음부터 아닙니다. 좀 친해지면 당연히 공개해야 되잖아요. 공개하지 않는 친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숨기고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도쿄는 좀 차갑다. 그리고 오사카, 간사이 쪽은 여자친구 만나기에는 조금 쉬울 수 있다. 그리고 후쿠오카는 미인들도 있고 괜찮지만 좀 사기치는 애들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앱에 들어갔을 때 특히 헬로톡을 말씀드릴게요. 헬로톡에 프로필 사진이 없는 애들은 일단 손절. 프로필 옆에 나이도 없는 애들도 손절. 그게 좋습니다. 프로필 옆에 나이가 있는 애들을 선택하되 그 다음에 마스크로 가렸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전혀 사진이 없는 친구들과 처음부터 친해졌다 그럼 시간 낭비예요. 그 친구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얼굴 공개를 하면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나이까지 공개되면 자신이 있습니다. 또 헬로톡 안에서
30대, 40대, 하물며 50대까지 있습니다. 일본 여성들. 그만큼 좀 심각해요. 거기도 돌싱들이 많아요. 그리고 항원 이혼한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혼자서 살아가기가 버거워서 헬로톡을 통해서 한국 남자를 만나서 외로움을 좀 잊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헬로톡을 이용하실 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당연히 프로필에 자신 없기 때문에 프로필 공개를 잘 안 합니다. 젊은 애들은 20대는 막 공개를 하죠. 옆에 나이까지. 그런데 3, 40대, 50대는 이 얼굴 공개를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보는 20대, 30대 싫어 하는 분들은 패스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공개되고 옆에 자기가 원하는 나이가 이렇게 확실히 있는 친구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 방송을 보는 주된 분들, 3, 40대, 50대까지. 이분들은 30대 이상 여성분들을 공략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꼭 있는 분. 그나마 마스크 정도나 눈 정도는 보여주는 처음부터. 그런 분들은 조금이라도 공개하려고 하는 거지. 좀 나이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친해 그런 게 상관없다. 그런 분들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본 여성분을 공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팁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방송 올릴 때 조금 더 제가 경험하거나 세밀한 부분에서 좀 나름대로 연구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